현재 자산가들 사이에서 요즘에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낫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현금 자산 전부 다 정리하고 비트코인에 넣었다. 그냥 4년은 묻어둘 거다. 처음에는 조금 놀랍죠. 강남 아파트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었는데 이걸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사람들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부동산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면은 XRP는 그 흐름에서 과연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오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산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현재 이 판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신뢰가 이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트, 땅, 금 이런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만이 안전하다고 믿었었죠. 근데 이제는 점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되면서 실물 자산을 대체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의 맨 앞에 비트코인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 저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된다면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길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요? 디지털 경제에서 돈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산을 쌓아두는 것만큼이나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이동 수수료가 비싸고 느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라는 건데요. 여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이 게임의 시작은 1971년 바로 닉슨 쇼크라는 사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금과 달러의 연결을 끊어버리면서 이 세상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을 하죠. 화폐는 더 이상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녹아버리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자산이라는 거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정답이 정말 명확했어요. 바로 강남 아파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를 매수했고요. 30년 동안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돈이 풀릴 때는 강남이 가장 제일 잘 버틴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높게 올라가더라. 이미 경험으로 체득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렇게 자산의 무게중심은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24년이 됐을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고, 미국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까지도 통과가 됐죠. 사람들 머릿속에 새로운 메시지가 꽂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부동산보다 더 확실한 게 비트코인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반쪽짜리가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에선 자산도 역할이 나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장소 역할을 한다면은 이 자산들이 오고 가는 움직이는 길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연결의 인프라, 브릿지로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게 XRP, 여기서 조용히 올라서고 있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요,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맞는 말이죠. 금처럼 희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금이 뭘 할 거라는 거예요. 금은 그저 보관하는 자산인 거죠. 이게 저장은 되지만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앞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뀔 때 그 시스템 안에서 진짜 필요한 자산은 뭘까요? 그냥 보관만 되는 자산일까? 아니면은 연결되고 전송까지 가능한 자산일까요? 여기서 리플 XRP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XRP는 처음부터 전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인프라 자산으로서 설계가 됐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ISO 20022 국제 결제망에 연동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RLUSD랑 결합이 되고 있고, 중앙은행 테스트에도 참여 중에 있고, 미국에서는 ETF 입슈까지도 겹쳐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선 실제 사용 계약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EVM 사이드 체인까지도 붙었죠. 이걸 단순하게 시세가 좀 오르려는 코인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거는 누가 미래 금융의 혈관이 될 거라는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고라면요, XRP는 그 안에서 자산이 실제로 오고 가는,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통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통로는 조용하지만 아주 깊게 깔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 자체가 그냥 언제 오르냐 이렇게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가장 크게 튈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 모든 자산을 실제로 연결해주는 통로는 어디일 것인지, 누가 디지털 금융시대의 혈관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그 자리에 XRP가 조용하면서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상징적이고 신뢰받을 수가 있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XRP는 방향이 달라요. XRP는 디지털 세상을 실제로 흐르게 만드는 자산인 거고, 돈이 빠르게 넘어가고 통화가 국경을 넘고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구조 속에서 XRP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산은 가격으로가 아니라
기능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가격은 나중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역할은 먼저 정해지고 그 역할이 결국에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XRP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시세가 아니죠. 금융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XRP를 그냥 오를 코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 XRP는 4,850원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 찍었었죠. 이 당시 RSI 지표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놓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섰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4,000원대 고점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실 때 그 타이밍에 우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방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챙겨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장은 눌림 조정이 들어왔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 조정이 단순한 눌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사태가 터졌죠. 그 영향으로 현재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졌고 시장 전체가 갑작스럽게 공포 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 리플 XRP 하락 자체가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을 찍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에 따른 XRP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XRP를 나와가지고 다른 개별 알트코인들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 XRP를 이번에 매도한 자금들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단타방에서 타점 들이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리플 코인을 통해서 수익 내고 또 나머지 알트들로도 수익을 내고 도랑치고 가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방 그리고 알트코인 타점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